문재인 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참 딱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간단히 해결할 텐데 그런 생각들을 했던 모양이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 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싱가포르를 따라가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들이 싱가포르를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그들의 머리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열렬히 지지하는 그런 지지 그룹이 있죠.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그가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지지 그룹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국가체제의 변혁 세력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버리자, 바꾸자. 우리의 자유시장경제를 버리자. 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기는 아니다. 나는 그런 어떤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공산주의자는 더욱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이게 마음이 똑같다.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결국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은 땅이 좁고 거기에 비해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국민을 한 반쯤 잘라서 저 북측으로 수출해버리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옛날에 무슨 장개석 총통이 그랬다던가 필리핀에서 그랬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시원찮은 사람들을 골라서 비행기로 실어서 태평양 바다에 빠뜨려 버리면 어떻겠느냐. 결국 지금 이렇게 이 좁은 땅에 5,100만이 같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골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이들이다. 그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그들은 그게 참 보기 딱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 부동산 문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국유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이죠. 이제 싱가포르의 체제가 좋다. 요즘 들어서 우리 언론에서 이게 무슨 싱가포르가 주택 천국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주택 중요하죠. 집을 가지는 것이 보통 그 가정에서 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집이 이미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게 꿈이다. 내 집 마련이 꿈이다. 그런데 어쩐지 이런 이야기는 이게 심하게 들려오던 것은 좀 더 옛날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민주당 치하에서 다시 사람들이 집을 노래 부르게 된 것이죠. 뭐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까 언제 그거 집을 가지겠느냐. 뭐 이런 불안감이 그런 기분을 더
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봅시다. 싱가포르이 어떤 곳이냐? 주택 천국이라고 합니다. 집만 있으면 산다 하는 것이죠. 싱가포르는 우리 같은 이런 국가라고 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도시국가입니다. 인구가 590만 명.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이 되죠. 그런데 뉴스에 나온 바로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자기 집 보유율이 90%를 넘는다.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 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부동산 사적 소유를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사소유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으로 내 뜻대로 이 집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집을 놔두고 옆집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재미삼아 그냥 하루 저녁에 폭파시켜서 날려버려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고할 의무도 없는 것이죠. 사소유라고 하는 것은 거의 완벽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 집안에서 무슨 나무를 심는지, 그 나무를 자기 뜻대로 벌목을 해버리든지 전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는 이 정도로 자유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집을 내 집이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90%다. 이것은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인데, 이 90% 중에 80%가 국가로부터 받은 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국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국가 밖으로는 못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국가가 전혀 개입할 수 없죠.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어도 집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국가 소유는 조금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90% 중에 80%가 국가로부터 받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집이다. 이거를 공공주택이라고 합니다. 개인 소유는 아닙니다. 어째서 그런가? 현재 싱가포르의 전 토지의 90%가 국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겠죠. 집이 어떤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토지의 90%가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조건이 붙어 있든 간에 우리나라처럼 토지와 건물이 배타적이라는 것은 국가도 마찬가지로 배타하는 겁니다. 배타적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토지가 90%니까 잘해봤자 10%밖에 안 되죠.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 10%가 다 그 대지냐? 그렇지는 않죠. 거기에 그 공유 토지,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필수적으로 그 관공서가 쓰는 토지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90% 토지 국유화가 된 곳이다. 그냥 개인이 토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상황에서 주택 자가 보유율이 90%,
주택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 중에서 토지도 개인 토지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상관없죠. 그럼 주택,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기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집이 전 국민의 90%. 그 중에 80%가 공공주택. 이거는 뭐 국가에서. 그럼 미운 사람은 안 줘도 되겠죠. 그리고 진짜 임대주택. 그러니까 이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에서 퇴거하고 싶으면 이거를 국가에서 이 주택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에 다시 반납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5% 임대주택이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매매, 지금처럼 환매라고 해야 하겠죠. 그런 의미의 매매도 안 되고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없다.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임대가 될 겁니다. 80%는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임대.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5% 시세 차익을 남기지 못하는 임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사소유에 아주 가까운 것이 15%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라고 하는 주택, 이거는 상당히 고가라고 합니다. 평균 15억 원. 그러니까 뭐 더 비싸겠죠. 그러면은 이 15%, 전 국민의 15%가 가지고 있는 이 흔히 민간주택이라고 하는 이거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 외국인들, 싱가포르에 외국인 많이 살고 있죠. 부유한 외국인들. 그리고 싱가포르 내에서도 거의 엘리트 계층, 그런 사람들. 그러면은 이 15%는 굉장히 부자겠구나. 뭐 지위도 높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15% 민간주택, 일반인은 가지도 못하는 거기에는 3년 보유를 하면 양도세, 증여세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이 무지하게 많아서 이 15%의 민간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증여세가 없으니까 대대손손으로 대물림이 된다 하는 겁니다. 부의 세습화가 보장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문재인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이게 세습되는 거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증여세 계속 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깎아내겠다고. 그런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싱가포르는 특수계층은 특별히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물론 취득세는 중과세 한다고 하지만 취득세야 취득할 때 한 번 내면 그만이죠. 한 번 사가지고 뭐 또 다른 것도 사가지고 계속 대물림을 한다. 저 사람들은 발에 흙 안 묻히고 사는 특수 계급이다. 이렇게 되겠죠. 싱가포르는 그렇지 않아도 국가 지도자도 사실상 세습된 거나 마찬가지죠.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해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다가 아들 하다가 사실 지금 아들은 변변찮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싱가포르를 천국이다. 우리나라 뭐가 잘못된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씨가 그러니까 2020년에 이 싱가포르식의 공공주택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해서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 뭐 이거야 반대할 거 없죠. 그래서 이재명 씨가 싱가포르 대사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 주택 정책 이거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재명 씨 얘기부터 해봅시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런 짓을 하는가? 그렇죠. 국민들에게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적정한 가격에 공급을 하겠다. 그 적정한 가격은 누구 생각에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입니까? 이재명 씨 자기 머리로 결정하는 거겠죠. 이재명 씨가 적정한 가격이 이것이다. 사람마다 다른 집을 가지고 싶어 하고 전부 아파트로, 우리나라를 전부 아파트로 꽉 채우겠다는 겁니까? 또 아파트도 종류가 많이 있죠. 이러면 되겠네. 그러면 이재명 씨 식으로 한다면 전국을 국가에서 전국의 집을 다 짓는 겁니다. 개인 회사를 쓰지 말고 통일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재명 씨가 정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이 집에서 살아라. 아니 이거 북향이어서 싫다. 아니 그냥 거기서 살아라. 내가 보기에 적정하다. 당신은 이 집을 얼마 내고 들어와 살아라. 누가 결정하느냐? 이재명 내가 결정한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싱가포르가 어떤 곳이냐? 1959년. 이거는 거의 세기를 달리하는 것이죠. 100년이 문제가 아니라 1959년과 지금은 아예 세상이 다릅니다. 이 태양계와 은하계만큼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때 리카뉴 초대 총리가 선거에서 인민행동당, 이것도 참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인민행동당, People's Action Party, people이라고 하는 데에는 개인이 없습니다. 집단인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싱가포르에 사는 590만이라는 개성이 없는 숫자만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당 자체가 집단주의입니다. 이 집단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에서 싱가포르 잘 살아보자. 알고 있죠? 우리나라의 좀 나이 든 세대는 리카뉴 총리를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라는 곳을 가지런하게 길거리에 침 안 뱉고 담배꽁초 안 버리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놀고 먹지 않고 무엇인가는 노동을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도시 질서에 어긋나는 인간들은 태형도 가하고 지금도 매질을 합니다. 정식 형벌로. 이게 뭐냐 하면은 리카뉴 총리라고 하는 인물이 싱가포르에서는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국부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런 국가가 어떤 식이냐 하면은 가부장제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총리가 만들어 놓은,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시스템은 가정의, 옛날식의 그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라고 매질도 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세상을 오래 살아본 자신의 그 경험으로 자녀가 아무리 나는
편의점을 경영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안 된다. 너는 머리 깎는 기술을 배워서 이발사가 되라.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 눈이 오르니까,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이제 이게 물론 개인 가정집에서는 이렇지는 않죠. 자녀가 잘 되는 쪽으로 하겠지만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곳은 구시대적인 가부장제 국가다, 도시국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이재명 씨, 홍준표 씨가 극찬을 하고 뭐 둘이서 단일화하면 되겠죠. 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간단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상당히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하구나. 그렇지 않아도 홍준표 씨는 후보 때 이 가부장적인 기질, 또 뭐 털털한 그 옛날식의 어떤 그 좀 거칠고 민주적이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좀 받았죠. 그러면 이재명 씨는 어떤가? 이재명 씨 말도 못하게 독재적입니다. 그거 밖에서 잘 모르고 있을 텐데 경기도에서 이재명 씨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언론에 보도도 됐죠. 경기도청의 그 공무원들을 한날 1시에 뭐 말하자면 코로나19 진단 받아라. 무조건 강제했습니다. 이게 싱가포르의 그 리카뉴 총리, 이 싱가포르에서도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고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강제 저축을 하게 해서 그 국민연금하고 모기지를 결합해서 이거를 운용을 한다는 겁니다. 강제 저축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 좀 식지요. 세상에 강제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평양에서 집단체조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카드 섹션 하는 거 보면은 비록 그 문양은 촌스럽지만 일사불란하게 잘 하는구나. 거기 애들이 와서 뭐 상당히 긴 기간 그 한 작품씩 연습을 해서 마스터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카드 노릇을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가지런한 것을 무엇 때문에 바라는가? 이재명 씨 얘기를 하다가 그랬는데 맞아 하죠. 이재명 씨는 경기도에 있는 그 경전철에다가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를 갖다 붙였습니다. 지금 어디다 붙였는지도 잊어버렸을 텐데 붙여놓고 철거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수많은 경기도민들의 얼굴이 찍혀서 거기에 이제 자료가 전송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씨 나중에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쇼핑센터 같은데 반드시 그 체온 체크를 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키는 대로 줄을 서서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하는 수용소에 있는 수용원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난 1년 내내 얼마나 협조를 해줬습니까? 자기 자신이 별 문제가 없는데도 남을 위해서 또 행정적으로 좀 그렇게 해달라. 사실은 강제했지만 거기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 배은망덕하게도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이거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4층짜리 쇼핑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안전상 비상구도 있어야 되고 드나드는 곳이 많이 마련이 돼 있죠. 지하부터, 보통 지하 몇 층까지 있습니까? 그 지하부터 해서 위층까지 밖으로 나가는 문이, 출입문이 만약에 한 10대 개 있다고 합시다. 그걸 다 폐쇄를 했습니다. 그냥 문을 닫아놓는 것이 아니고 밖에다가 그 쇠로된 그 커튼이 있죠. 쇠로돼서 딱 막아버리는 그걸 잠궜습니다. 그래서 이 쇼핑센터 4층 건물이면 한 7층 된다고 합시다. 주 출입문 하나를 열어놓고 거기에 사람을 앉혀놓고 얼굴 사진 나오고 그 온도 체크하는 그걸 설치를 해놓고 그곳으로만 드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화재가 난다든지 안에서 혹시 범죄 사건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대피해야 되는 경우에 몰려들면은 그냥 사상자 무더기로 나오겠죠. 이재명 씨 이거 모릅니다. 그 머리로 국민을 무조건 줄 세우고 통제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경기도 인구가 1,500만이라고 하죠. 전부 다 따지면. 도대체 몇 군데나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 상당수가 그럴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따라하죠.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서울시가 하는 걸 따라 했는데 지금은 이재명 씨 하는 것을 상당히 따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범죄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가면 이 사람이 간이 부어가지고 이제는 부동산을, 토지를 국유화하겠다. 국민에게 부동산 사소유를 없애겠다. 이러고 나온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뭔데 이제 임기 1년 남았죠. 그리고 선거직 아닙니까? 어떻게 이재명 씨가 리칸유 총리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기도에 그 행정공무원으로서 도지사라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1년 남아 있는데 전국의 주택정책을 이건 주택이 아니고 사유재산 제도를 건드리겠다 하고 나온 겁니다. 리칸유 총리는 국부라고 했죠. 그런데 이재명 씨를 아버지처럼 여기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품과 저 사람이 나를 죽으라고 하면 그거밖에 길이 없고 그게 의미 있어서 하는 거니까 죽겠다. 이런 국민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이재명 씨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앞으로 이 국민 전체에게 자기는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그 가장 행복한 길을 이재명이 찾아주겠다. 따라라. 그러면 거기에 복종할 국민이 몇이나 있습니까? 문재인 민주당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전 국민을 사랑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씨도 보살펴 주겠다 그러죠. 문재인 민주당, 문재인 씨도 항상 보살펴 주겠다고 합니다. 자기 주제도 모르면서. 그런데 그냥 둡시다. 보살펴 주겠다고 하니까 문재인 씨는 자기 머리, 자기 행동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어떻든 그 자리가 참 무시무시한 모양입니다. 그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있고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을 보살펴 주겠다. 북측의 주민들도 보살펴 주겠다. 세계 각국에 다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 보살핌이라는 거 생각해 봤습니까? 사람은 남의 보살핌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보살핌을, 그 보살핌이라는 말이 남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죠. 더 좋게. 지금 문재인 민주당에서 사회주의를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 집단이 집단적으로 좀 더 잘 살게. 싱가포르는 바로 이런 집단주의 체제죠. 그래서 집단이 잘 살게, 집단이 고르게 이렇게 살자 하는 게 우리의 새로운 민주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사회주의라고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독일식 사민주의는 나쁘지 않고 유럽의 사회주의, 스웨덴이라든지 저 북구에 있는 나라들의 사회주의는 괜찮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과학을 기초로 합니다. 이제 예전에 막스의 공산주의, 폭력혁명 이거를 이제 배제한다면은 오늘날의 사회주의는 일단 과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 자녀는 영재다. 우리 애는 요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에서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그러면은 교사가 굉장히 열심히 관찰을 해서 그 아이의 소질을 밝혀내고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개인의 선택권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실패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삼수, 사수하고 그리고 돌아서 학교에서 문제 생기면 학교 자퇴하고 나가서 검정고시 봐서 대학을 좋은 데 가겠다. 이런 편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 과학 아니죠. 정상적으로 그 사람의 잘하는 게 뭔지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게 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집단주의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느 파트를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국민인지 해서 그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사실 우리나라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침엽수림이 많은 그런 지역의 정원이라든지 이런 사회주의 국가의 정원을 보게 되면 정원에 있는 나무도 가지런하게 깎아 놓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큰 거는 크고 작은 건 작고 어떨 때는 좀 보기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제멋대로 자라게 둡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그런 체제입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아주 똑같다. 가끔 미국을 보면 참 정신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만큼은 미국하고 같이 간다. 유럽만 해도 어떤 옛날식 어떤 계급이라든지 하는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일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자유에 맡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우수한 사람이 다수인 그런 형태가 아니죠. 어느 나라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젊은 시절을 허비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과학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서 또 때로는
남이 판단해 주는데 복종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능력이 있든 없든 하고 싶은 걸 계속 추구합니다. 실패율도 높죠. 그러나 그게 우리나라인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갖고 싶다. 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 그게 범죄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처럼 이 부분은 통제로 가서 해결하자. 이거야말로 머리 나쁜 방식인데 지금 그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우수함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만약에 100만 명이 있을 때, 100만 10명이 있을 때 100만 명이 비효율적으로 좌충우돌 하고 살고 있을 때 그 중에 10명이 인류의 미래를 바꿔버릴 정도의 우수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가장 자유로울 때 최고의 결과를 낸다 하는 것이죠.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쉽게 포기하죠. 하다 보면 힘드니까. 그래서 자꾸 간섭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기술을 연마하고 하는 것이 착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부에서도 뭐 일자리 관리라든지 또 경제 운영이라든지 하는 게 대단히 쉬울 겁니다. 전 국민이 19살이 되면은 바로 취직을 하고 그리고 자립을 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부모는 그 자식을 20살, 30살 넘도록 먹여 살리지 않아도 되면 자기들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리고 50살, 60살 될 때까지 매일 일주일에 5일 8시간씩 일을 하고 이런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이 일하는 연령은 없더라. 한번 그런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경제 문제가 상당히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놀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놀고 요즘에는 남자들도 놀고 그리고 보니 전 국민이 노는구나 싶은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국가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문제이고 그게 인류를 진보하게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지런하게 깎아 놓는 겁니다. 일 안 하면 정말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꼭 그거는 아니다 싶기도 합니다. 이재명 씨 자기가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홍준표 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리고 보니 이 홍준표 씨도 또 괘씸합니다. 옛날에 그 도지사 할 때 자기네 그 지자체 건물 돈 많이 들여서 짓는 거 그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 못 봤습니다. 어째서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국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그걸 누립니까? 반성하지 않은 것은 맞죠. 자기가 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홍준표 씨는 2020년 12월 12일 아주 날 맞춰서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싱가포르는 독립 당시부터 토지는 모두 국유였다. 그래서 국유하자 그러는데
한번 솔직히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 누가 가진 겁니까? 누가 관리한 겁니까? 리콴유가 관리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국유해 봅시다. 그 토지 누가 관리합니까? 정부가 하겠죠. 대통령이 정점에 있겠죠. 그러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든 홍준표 씨가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전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최대의 효과가 가도록 이거를 관리하겠구나.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 문재인 씨 무슨 예술가 지원해준다 하면서 자기 아들 돈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절차 얘기하지 마십시오. 안 받았어야지. 그런데 또 잘났다고 나와서 내가 받을만 하고 내가 이 예술계의 꿈나무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 보면 가정교육 망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이제 가정교육 얘기를 하기에는 좀 늙었으니까 그 사람 자신의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민주당에서 지금 공직자 그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은 전부 제 자식 갖다 줬죠. 자기 집안에서 돈 벌고, 또 무슨 국회의장도 그렇고 지자체장들도 그렇고 전부 그 관사, 관용차, 자기들이 빼내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보십시오. 대법원장도 그렇죠. 전부 이렇습니다. 전부 염치 없이 남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다 제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부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믿고 이거 다 네가 가지고 공평하게 관리해달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산경제, 독재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거세게 우리를 넘보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지 참 대한민국에서 독재는 안 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독재한 부분, 그 사람이 장기 집권한 부분을 사랑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잘한 점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미래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을 보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70여 년 된 헌법을, 그리고 이 나라를 집어 던지는 일임에도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주택을 걱정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 가지고 싶은 뜻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의 자유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질났고 이렇게 자기들만 아는, 인간이 밥만 먹고 사는 줄 아는 사람들에게 돈만 흔들면 그러면 자기들을 항상 뽑아줄 걸로 아는 이 못돼 먹은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 장래를 망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재명 씨하고 홍준표 씨가 단일화를 하든 둘이서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나가든, 안 그래도 이재명 씨도 나가라 한다고 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두 사람, 이런 이재명, 이런 홍준표를 지지한다 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자유민주주의 그까짓 거 돈 몇 푼 주면 버리겠다고 하는 천박한 정신의 소유자다.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지금도 모르고 있느냐. 이제는 입 다물어서 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사죄해야 한다. 이런 토지 국가 소유, 대한민국 헌법이 사유재산제도라고 하는 것을 제도로 보장하고 있는데 그 헌법이 있는 것을 알면서 이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는, 헌법에 반대하는 이런 것을 잘났다고 계속 떠들고 있었던 거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홍준표 씨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인이 커밍아웃하고 사죄하고 사실은 내가 무식해서 떠버리고 다녔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임기 마치면 은퇴를 하든지 어차피 은퇴하겠지만 볼수록 국민에게 해로운 이런 자들이 자기들의 경력을 무슨 대단한 어떤 혈통으로 여기면서 자기들이 선민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 앞에 군림하고 국민을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설령 그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고쳐먹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사방에서 여러분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빼앗아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은 김정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정치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씨와 홍준표 씨 단일화한다면은 축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